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15번째 편인 평원군 우경열전입니다. 평원군과 우경은 조나라 사람이고요. 시대는 역시 비슷하게 전국시대 말입니다. 진나라가 강성하기 때문에 조나라나 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가 때로는 합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행책에 의해서 합종책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던 때에 각각의 위태로운 나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었던 재상의 기록이고 신화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전편에서 언급했던 맹산군 열전과 비슷하게 재상으로서 지혜로운 신하들, 지혜로운 어떤 선비들을 곁에 두었던 의미 있는 재상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평원군은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출중하지 않았지만 선비들을 중히 여겨서 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좋은 결과들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하나가 평원군은 원래 공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덜 힘들게 재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가 지혜로운 어떤 선비들과 곁에 있다 보니 위급한 때에 국가를 위한 어떤 시책과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왕의 믿음도 받기도 하고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기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마천은 대단히 높이 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평원군도 맹산군하고 비슷하게 본인이 사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3천여 명까지 가까이 됐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어떤 잡기에도 능하지만 또 문과 무에 능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에 있는 어떤 사례는 어떤 문과 문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 부분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었던 의미 있는 결과에 대한 어떤 사례입니다. 이 어떤 이벤트는 진나라 양우 시대 때 백기라고 하는 장수가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를 빈번히 침략을 하면서 많은 땅을 진나라에 복속했었던 그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나라에서 조나라를 침략을 해서 수도 한단이 위태로울 때가 있었는데, 수도가 위태로웠으니 왕궁도 위태로운 건 당연한 거고, 국가의 가장 메인 수도가 어려우니 모든 국력이 위태로울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나라 왕은 주변에 있는 위나라나 한나라는 빈번하게 진나라한테 침략을 받다 보니 그들과 어정쩡한 화친을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다. 도움을 받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좀 더 국력이 있는 초나라한테 도움을 청하러 사신을 꾸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평원군이 본인이 사신으로 가고 본인이 데리고 있는 사인들 중에서 한 20여 명을 모집해서 사신으로 다녀오겠다. 막중대임.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결론을 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인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번 어떤 사신단에 적합한 사람이 충분히 다 구성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좀 구성을 해서 가려고 하던 차였는데, 한 사람이 본인을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수란 사람이 이번에 공께서 사신으로 20여 명을 모집해서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가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한 자리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녹을 먹었던 그 미안함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평원군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선비께서는 그러면 제 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가, 모수가 한 3년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평원군이 생각하기에 웃으면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선비를 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선비의 어떤 명망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옛말에 송곳은 주머니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삐져나와 본인이 송곳인 거를 알린다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비께서는 조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함께 하시죠 라고 고사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모수는 한 번 더 실망하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내가 공의 주머니에서 그 송곳 역할을 해보겠다. 그리고 송곳 자루가 삐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표시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추천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목숨을 바꿀 정도라고 하니 여기서 또 한번 고사를 하면 저희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플러스 한 사신단으로서 한 20명을 꾸려가지고 나머지 이제 수하장들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초나라로 갔습니다. 그 초나라 도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학식이나 지혜 같은 거를 이제 구성원들에게 선보였는데 그 초나라까지 가서 그 정작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초나라가 합중척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익되는 것, 불이익되는 걸 계속 검토하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수가 주변에 어떤 그 등 떠밀림에 전 단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해보자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왕이 누군데 단상에 올라오셨어? 라고 정중히 묻습니다. 저는 이번 사신단에 함께 온 그 사인 모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대뜸 당신의 그 주인과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방지게 단하로 내려가시오 라고 하고 윽박지릅니다. 그걸 들은 모수는 순간적으로 어떤 무슨 위험을 느낀다든지 무서움에 떨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왕께서는 왜 갑자기 저를 없이 여기면서 겁박하십니까? 이 나라가 왕의 나라이고 왕 주위에 수백 명의 군사가 있다는 걸 믿고 저를 지금 겁박하시는 것입니까? 옛일에 은나라 탕왕은 자기 땅이 침리도 안 됐는데 황제였고 그 주나라 문왕은 자기 땅이 100리가 넘지 않았는데도 제후나라를 그 신하로 뒀습니다. 근데 왕께서는 땅이 5천리고 그 다음에 병사가 100만 명인데도 이웃에 있는 저 진나라한테 이기지 못해서 땅도 뺏기고 왕국의 자존심도 손상되고 수도도 이전되는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 그 조나라와 합정을 하면 조나라의 이득이 되겠습니까? 초나라의 이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초나라의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봤었을 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 하여 내 주인이 앞에 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매몰차고 겁박하십니까? 매몰차게. 근데 그 모수에 하는 말이 옳기도 하고 또 예의에 맞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아니고 낮은 직위의 그 신하겠지요. 재상이라 하더라도 왕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왕의 대리이기 때문에
재상이 왕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왕을 대리해서 온 수행비서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왕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중하게 사흘을 하고 그다음에 합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군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서고 그러면서 그 평원군이 자기 근처에 3천여 명의 어떤 선비를 내가 선별하고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안고 그 조나라에 왔지만 그 구원군이 그 다음날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와야 되는 이런 입장인 상태인데 그 한 달은 계속 위태롭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그 의미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 그 조그만한 객사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의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평원군 곁에 있으면서 평원군에게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단히 나라가 위태롭고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병사들이 먹을 음식과 무기가 부족한데 평원군께서는 사사로이 첩도 100여 명이나 됐고 노비들조차도 호의호식하면서 비단을 입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 비용으로 한다면 사병이라도 키워서 나름대로 강성하게 만든다 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평원군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재산을 그 나름대로 지원하면서 사조를 구성했고 그 사조를 강성하게 함으로써 그 전쟁에 참여해서 구원군이 올 때까지 그 전쟁을 많이 지연시키기도 하고 약간은 어떤 패퇴시키기도 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사례에서 본 것 같이 본인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뛰어날 수 있는데 무슨 보직이 좀 낮은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는 이런 아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사람을 부하로 두고 그 조직이 대단히 강성해지는 예를 어떤 특별한 케이스만 본 것처럼 이 평원군 자체의 능력은 출중하지는 않지만 주변의 신하를 높이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재상의 자리를 3번이나 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태로울 때 조나라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던 그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어떤 그 사례인 어떤 우경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신하입니다. 근데 이 우경은 그 신하와 좀 다른 어떤 그 평원군과 다른 사례인데, 우경은 조나라의 입장에서 조나라만 생각하는 대단히 어떤 충신에 가까운 충성스러운 신하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보신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조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논쟁거리에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조나라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경과 조석, 우경과 누한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인데 그 말은 뭐냐면 진나라가 조나라를 막 침략하게 되고 위태로울 때 그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1대6의 어떤 과정에서 진나라와 육국이 합정과 연행을 치고랑 똑같은데 그건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연행책과 합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합정책을 썼던 각 나라 안에서도 분명히 연행책을 호응하면서 자기 나라가 위태로운 거에 둔감했던 자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 도나라에서도 그 연행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조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 선택을 강요했던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조석과 누한인데
조석과 우경과의 어떤 논쟁, 그다음에 우경과 누한의 어떤 그 논쟁, 그다음에 왕을 중심으로. 근데 우선 왕이 그 조금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긴 한데, 조석이란 자는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해서 얻고자 하는 땅을 띄워주고 화친을 하자라는 것이고, 우경은 지금까지 침략을 했다 하더라도 진나라가 취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쳐있는 진나라가 취하지 않은 땅을 화친의 목적으로 준다고 한다면 내년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쳐 있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서 강성해지면 그 다음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줄 것이 없을 거고 결국은 전화가 망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얻지 못한 것을 굳이 주지 말고 만약에 뒷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차라리 이걸 주변 나라에 주고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 뒷나라를 쳐가지고 뒷나라의 것을 뺏으면 차라리 우리 거를 주고 뒷나라 걸 취하면서 서로 윈윈되는 거 아니겠냐.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라는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석이란 자의 어떤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그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앞에 선택할 수 있는 편한 선택을 하는 게 왕이기도 하고 왕의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에 조선 말에 나라를 팔도록 막 요구했던 그 이한용 뭐 이런 자들의 어떤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그 겹쳐집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게 또 미안했던지 왕이 또 그 우경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뭐 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화친을 보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진나라에서는 우리와 화친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소? 라고 이제 물어보니 진나라 입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승기가 잡았다고 지금 위나라와 한나라가 알랑방구 낀다고 가서 축하사 들더니 거기 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한다면 진나라는 그 조나라에서 화친을 원하는 사실단이 왔다라고 하니 그 사절단을 여러분들 승전 축하사절단과 겹치게 해서 자랑을 할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화친은 맺지 않을 거다. 왜냐? 조나라에서 사신이 왔으니 위나라와 한나라는 더 이상 그 조나라와 합종을 맺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진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조나라와 합종해서 또 다른 나라를 도모하기보다는 조나라를 두 나라나 주변 나라가 도와주지 않을 거를 생각해서 화친을 실제적으로 맺지 않은 상태에서 조나라를 침략해서 흡수해버리면 진나라는 더 큰 강성한 힘이 될 것이고 위나라와 뭐 한나라, 제나라, 연나라를 복속하기가 쉽지 않겠냐.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화친을 위해서 육개성과 여기 그 사신단이 갔지만 분명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왕이 그냥 껌뻥을 보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었을 때 뭐 방법은 사실은 특별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누한이라는 자한테. 그 누한은 마침 좀 그 저쪽 진나라에 이제 다녀왔던 그 기록 과거에 행적도 있던 자인데 내가 지금 그 조수의 말을 듣고 지금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 친구가 마찬가지로 자기도 화친을 쳤으면 좋겠기 때문에 화친을 칭하자고 화친을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은 자기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제가 아무리 화친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오해가 있을 거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들리면, 우리가 하나의 사례인데 춘추 시대에 공모문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였던 사례가 있다. 이 공모문백이라는 사람의 어떤 노나라의 어떤 그 신하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었을 때, 이 죽음이 안타깝다고 그 부인들이 자결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공보문맥의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이 어머니에게, 왜 그 아드님의 그 처들은 슬픔에 못 여겨 죽었는데 왜 어머니께서는 정작 이걸 슬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니, 그 당시에 공자가 노나라에서 그 출국을 명받았던 때인데, 공자가 그 어진 사람이 노나라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내 아들 공보문맥은 어진 사람을 따르지 않고 어질지 않은 왕의 밑에서 녹을 먹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내 아들 밑에 아녀자가 2명이 죽었다라 한다면, 내 아들은 어짐을 딴 게 아니고 여자를 귀히 여겼던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난 부끄러워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는 슬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어진 어머니로 칭하지만, 만약에 그게 똑같은 사례에 마누라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마누라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근데 지금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진나라에 갔다 왔던 상태에서 진나라와 화친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진나라에 어떤 무슨 뭘 먹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자기는 진나라와 화친하는 게 많은데 진나라와 화친하지 말자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위태로우니 또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 나의 어떤 순수함을 인정해 준다 한다면, 그러면 화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화친책이 정당하고 옳다라는 그런 어떤 걸 어필하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우경이 다시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진나라는 조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연행책을 꼭 쓸 거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1절에 제가 그 진언을 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그 제나라에 옥계성을 다 준다라고 하면, 진나라가 차라리 그 제나라와 조나라가 연합해서 진나라를 쳤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번 공격을 멈춘 상태에서 우리에게 화친을 청하거니 차라리 그러면 제나라에 이번에 줘라. 그리고 화친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진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화친을 하지 말라는 그 우경의 말을 듣고서 왕도 따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제나라의 사신으로 한 선비를 보내고 나니까 그 말을 들은 진나라가 역시 우경의 예측대로 화친을 청하자는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상황을 듣고, 이제 노안이라는 거는 그 자신의 역할이 대단히 국가에 해를 됐기 때문에 화가 입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제 도망가면서 그때의 그 위기는 벗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합정연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합정을 위해서 육계극에 얼마만큼 더 많이 졸속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러나 그 존속하기 위한 그 합정책이 타도 아닌 그 자국 내에서, 국내에서 그 연행책의 현황때에서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매진하는, 그리고 본인은 충신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있음이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서 있었던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씁쓸한 어떤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인의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명했던 그 선비들을 곁에 뒀던 평원군, 그리고
또 강직함으로써 오로지 조국인 조나라의 어떤 안위만을 생각했던 우경의 어떤 그 충절, 이 부분이 15편인 평안군 우경열전의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그 국가에 해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일제가 가능했었던 거는 조선 말에 왕과 국가가 힘이 약할 때,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떻게 존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강직한 어떤 그 신화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타협책으로 본인의 안위를 더 중요시 여겼던 그 매국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전국 시대에도 그 나머지 6개국은 그런 식의 연행책에 호응했었던 무수히 많은 그 자국 내 매국노들 때문에 진나라가 한 몇십 년 후 통일 진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그 위태로운 나라에서 그래도 그 나라의 어떤 그 안위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두 명의 어떤 그 강직했던 충신들에 대한 기록이 이번 편에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15편 평안군 우경열전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편 15편 미공자 열전편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